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작 중의 수작, 수필 한 편, 수필의 모든 것을 갖춘 수필을 낭송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제목은 바느질. 저자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2017년 월간문학 수필 부문으로 등단을 했으며 경북일보 문학대전 수상했고 경기 한국일보 한국수필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줬다가 정년 퇴임한 이경훈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백합화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곡 백합화 아시죠? 그걸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도 아시면 따라 불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시밭에 한 송이 흰 백합화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에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여기까지 우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완전히 흰색인 줄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백합화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 백합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하얀색의 그 순백 백합화이기도 하지만은 은은한 빛을, 다른 빛을 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외람되게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체험을 기록한 것이 문학이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수필은 정말 겪은 일만 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여유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완전히 작가가 체험한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아니 에르노 잘 아시죠? 40년생이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야기를 소설로 써본 적이 없다. 참 이율배반적이죠. 소설은 흔히, 아니
반드시 허구여야 한다는 그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 자기는 허구가 아니라 체험한 것을 형상화한다. 그런가 하면 일찍이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정진권 작가 같은 분은 수필에 허구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수필을 반드시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만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숙제를, 이 시대에 던지는 숙제를, 화두를 남기고, 이분 아마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낭송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낭송합니다. 반유질. 거울 앞에 서서 앞뒤로 움직이며 살핀다. 어깨 쪽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럴듯하다. 며칠 동안 거의 바느질에만 매달려서 완성한 원피스다. 이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다고 혼자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며 오랜만에 누리는 뿌듯함에 마음이 그저 흐뭇하다. 옷감을 선택하고 본에 맞게 마름질을 하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마름질이 끝난 옷본을 가위로 자르고 바느질로 꿰매는 과정부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 그렇지만 옷 조각을 맞춘 후의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완성된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통해 들여다볼 때는 스스로에 대한 어색한 마음에다 내가 만들었다는 자체만으로 뜨거운 애정까지 더해지면 조금의 허물증은 바로 눈감아 버린다. 이제 여러분 수필에서도 저게 있어야 할 겁니다. 단락 나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만약 작가라면 이쯤에서 단락을 하나 나누어서 썼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제 주장도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수필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고 단락 나눔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15장짜리 졸작 한 편을 써 보냈더니 편집부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 저와 좀 다투다가 제가 졌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몇 년 전에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규방 공예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에 들려가게 되었다. 서양 바느질과는 또 다른 조화가 빚어내는 신비스러움이 있었고 완성된 작품에서는 격식이 풍기어났다. 정교한 바늘땀과 형형색색의 작은 옷감이 이어져 만들어진 커다란 보자기들을 보며 섬세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다. 예술의 모든 분야에는 거의 문외한인 편이지만 기능성보다는 아름다움에 무게를 둔 것 같은 고급스러운 규방 공예가 무척 인상 깊었다.
그 후 오래도록 규방공예 작품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인연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호기심으로 들뜨게 하는 무엇인가가 마음을 끌었기에 여기저기 가르치는 곳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가르치는 곳이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침 이미 한 달이나 진행된 강좌를 발견하곤 강사를 찾아가 때를 쓰다시피 부탁을 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이 작가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보통 숫길 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다 경어를 써서 작가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크나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이런 면에서 이 작가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숲길에서는 자기 아버지 보고도 경어를 안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규방공예를 시작한 초기에는 끌렸던 마음에 비해 다소 실망을 했다.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큰 옷감을 작게 조각내어 오린 후 다시 손바느질로 이어붙이는 게 반복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양반 아녀자들이 시간을 소일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해 버렸다. 설레던 마음은 첫 시간에 사라졌지만 서툰 바느질이라도 익히자는 쪽 심정으로 계속하게 되었다. 여기에 제가 이쯤에서 만약에 단락을 하나쯤 더 나눴으면 싶은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 곡, 굉장한 노래 한 곡 제가 부르겠습니다. 달아 뚜렷한 달아 임해사창에 비친 달아 임홀로 누워놨더냐 어떤 아녀자 품었더냐 동자야 본대로 일러라 이모에게로 사생결단. 이게 노래가락이라는 노래입니다. 무녀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인데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 이 노래가락을 보통 명사로 하는데 성경은 노래가락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노래가락에 어떤 아녀자 품었더냐,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바깥 남편이 저 객지에 멀리 떨어져서 잠을 자는데 혼자 자더냐 아니면 어떤 아녀자를 품고 자더냐, 그 아녀자는 이 부녀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반 아녀자들의 시간을 양반 아녀자 이런 말은 존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천녀일실이라는 말을 동원시켜 봅니다. 1000가지 일을 다 마무리 잘 해서 매듭 지었는데 딱 한 가지가 허술하다. 여기서 양반 아녀자들이 이 말이 좀
어색하다고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여자는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뜻밖에도 많은 묘미가 숨어 있었다. 작은 작품일지라도 반듯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긴장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했다. 바늘땀 하나마다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비뚤어지고 원하는 선을 비켜가기 일쑤였다. 어긋나지 않으려면 바느질에도 깊은 사유의 과정이 요구되었다. 얼마나 충실한 시간이 이어졌느냐에 비례하여 근사한 작품이 결정된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빠르지 않게 절대 서두르지 말고 몰두하는 자세야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작가의 그 수필 창작에 대한 그런 굉장한 깊은 의식, 산문은 주제의식이 그 중심이 되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식, 이 이야기가 그 주제의식이 요 몇 행의 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어떤 특별한 원어를 갖다 인용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독자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이 작가의 문학적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리게 해내야 하는 과정을 이제껏 내가 살아온 보폭과 다소 맞지 않았다. 게다가 성급한 바느질로 인해 드러난 문양을 다시 뜯어내야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과정이었다. 안타깝게도 뜯고 다름질을 해도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살피면서 가는 바느질의 요령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생각을 차츰 하게 되었다. 절대 남에게 어떤 생각이나 사유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칭찬을 받아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빨리 끝을 봐야 직성이 풀렸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살면서 겪은 마음의 자국들도 바느질과 같았다. 바느질 선을 벗어난 것과 같은 어긋남 때문에 생채기를 남기기도 했던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조금은 천천히 가야 한다는 작은 바늘땀으로 연결된 깨달음은 의외로 컸다. 정말 계속해서 어떤 감동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기초반과 전문가반, 연구반을 끝내는 동안 어설프나마 여러 개의 작품이 탄생됐다. 몇 단계를 통과했지만 원래 손으로 하는 모든 기능에 서툰 탓에 바느질 솜씨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 후 함께 규방 공예를 배웠던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아주 조금씩 숙달되는 것 같다. 다들 어찌나 바느질을 잘하는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숨가쁠 때도 있지만 훌륭한 솜씨란 투자한 시간과 비례하는 정직한 것이란 것이 진리이다.
바느질에도 역시 끊임없는 정진이 요구됨을 알고 있기에 더디고에 나아가고 있는 나의 솜씨에 만족하는 중이다. 자주 모일 수 없었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동아리 회원들과는 틈틈이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전하며 공유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조언을 주는 동호인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새 작품에 기꺼이 도전하라고 부추기기도 한다.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하는 즐거움을 주고 때로 침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니 내가 선택한 바느질이 갸륵할 따릅니다. 여기서 작가의 그 어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숫필은 특히 그 작관 박영구 선생이 강조했듯이 미학이라는 말로 대비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숫필이 아름답지 못하고 사납다. 그거는 소설이나 시로 써야 되죠. 이분의 어휘 선택에서 탁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일일이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여기서 이분 작품에서 하나도 귀에 거슬리거나 추하다는 그런 느낌 주는 의미는 없어요. 낱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탄 두 번, 세 번 감탄합니다. 나의 조촐한 작품을 자랑할 준비를 하다 보니 이미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아 벌써 마음은 공중으로 훌훌 날아가고 있다. 이번 다시 한번 칭찬의 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쓰다 보면 자기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큰 절을 드려야 되겠다.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늘어놓기 쉬운데 이분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자기의 결심이라고 하지는 없지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걸 강요하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독자가 그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음이 이상합니다만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에서 보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사실 우리가 깔때기에다가 물을 여기서 붓고 저기서 붓고 저기서 부으면 부어도 그 관을 통해서 그 물은 밑에 받쳐둔 그릇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도중에 이렇게 물을 부어버리면 도중에 옆으로 새나고 일로 새나고 절로 새나고 밑으로 고인 물은 본래의 물량보다 훨씬 적은 그런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은 물량 전부를 다 그릇에 담기도록 위해서 물 붓는 그 기술이며 그 어떤 그 노하우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도중에 새지 않고 전부 다 바닥에 그릇에 담겼다. 그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 그런 데서 보면 대단히 평가를 높이 받아야 할 분이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